우리나라가 바다를 폭탄 세일하는 나라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한국의 해상 풍력 발전을 위해 해양 영토를 폭탄 세일하는 나라로 부각되면서 우리 바다를 선점하려는 해외 자본이 앞다퉈 밀려들고 있습니다. 우리 영해의 20%가 해상풍력 사업 후보지에 포함되는 등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현재 우리나라 앞바다에 설치된 풍향 계측기는 총 74기입니다. 전남 신안 앞바다에만 풍향 계측기 20기가 꽂혀 있습니다. 풍향 계측기는 해상풍력 추진 사업자가 해당 해역이 풍력 발전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공유수면 즉 해수면 사용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장비입니다. 한 기당 한 1억 원, 2억 원 정도인데 물론 설치 비용을 포함하면 15억에서 20억 원 정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센서 자체는 한 기당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인데 요거 한 기만 꽂고 발전사 허가를 받으면 축구장 11,200개, 경기도 의정부시 면적인 최대 80제곱킬로미터의 바다를 30년간 소유할 수 있습니다. 74기의 풍향 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최대 5,920제곱킬로미터의 바다를 소유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이미 발전사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8월 말 기준 88개입니다. 작년 신규 사업장 평균 면적을 반영하면 총 면적은 3,1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풍향 계측기를 꽂고 발전사업 허가를 기다리는 후보군에다가 이미 발전사업권을 받은 이 프로젝트를 합치면 총 162개 9,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바다가 해상풍력 사업지로 할당됐거나 할당될 예정인 셈입니다. 우리나라 해양 영토 쪽 영해가 42,864제곱킬로미터인데요. 우리나라 영해의 20%가 넘는 면적이 해상풍력 단지로 할당이 돼 있는 셈입니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 88곳 중 해외 업체는 48곳으로 55%에 달합니다. 설비 용량 기준으로는 총 29기가와트 중에 66%에 해당하는 19기가와트가 외국 기업 소유입니다. 해상풍력 선진국인 북유럽 기업과 북미 투자회사가 많지만 실체가 불분명한 기업 뒤에 숨은 중국 비중이 점점 커진다는 게 정부와 해상풍력 업계의 공통된 진단입니다. 개발할 바다가 남지 않다 보니까 해외 자본끼리 기존 사업권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사고 파는 투기 양상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외 자본이 앞다퉈서 우리 앞바다에 몰려드는 것은 우리나라가 풍력 발전을 서둘러 보급한다는 명분으로 해양 영토를 선착순으로 나눠주고 있어서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 풍력 발전 설비 용량을 현재의 100배가 넘는 14기가와트로 늘릴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민간 기업과 해외 자본이 느슨한 법망을 비집고 들어와 알박기에 나서면서 우리 바다의 체계적인 관리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바다 난개발을 막는 법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요. 지난 10월 26일 순위 1600호라는 중국 국적의 해상풍력 설치 선박이 우리 정부의 허가도 받지 않고 전라남도의 한 해상풍력 사업 현장에 무단 진입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처럼 한국도 안보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국내 항구 사이의 화물 운송이나 공사 현장에는 한국 국적 선박만 사용한다는 카보타지 원칙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입항 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중국 사업자가 순위 1600호를 해상풍력 설치 선박 대신에 건설 장비라고 신고를 하고 무단 입항을 시킨 겁니다. 중국 해상풍력 설치 선박의 무단 진입은 국내 최초의 카보타지 위반 사례여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이 중국 해상풍력 설치 선박은 이미 지난 6, 7월부터 전남 목포 앞바다에서 약 2달간 묘박을 하면서 우리 정부의 입항 허가를 사실상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묘박이란 선박이 해상에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대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묘박을 하는 데는 하루에 3억에서 5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중국 이 선박은 2달여 동안 묘박을 하면서 180억에서 300억 원을 썼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 중국 해상풍력 설치 선박이 수백억 원을 바다에 흘려보내고 한국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시장에 진입하려는 건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주공산 노다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사업 가운데 66%, 이 용량으로는 19기가와트가 해외 자본에 의해 운영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해상풍력은 기가와트당 연간 7,900억 원 가량의 전력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REC 수익을 보장합니다. 해외 자본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은 15조 원, 30년의 사업기간 동안 얻을 수익은 450조 원을 웃돌 전망입니다. 자, 정부는 1987년 택지개발법을 제정해서 육지 난개발을 철저히 막아왔습니다. 반면 이 바다가 난개발되는 데는 무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장과
군사지역을 제외하면 이해관계가 바다에서는 복잡하게 얽힐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해상풍력 발전이란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해상풍력은 관리 주체가 제각각입니다. 풍향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는 이 점사용 허가의 경우만 하더라도요, 영해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은 해수부가 내줍니다. 여기에 풍력발전 사업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 관할입니다. 한국은 2012년 탐라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착공하면서 첫 상업용 해상풍력을 시작했지만 해수부는 2021년에야 기초지자체 점사용 허가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발전사업 허가를 내주는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자의 국적과 지분 구성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희망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관리 주체가 제각각이다 보니까 법망도 사각지대 투성입니다. 자, 풍력 계측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해수부의 점사용 허가를 받을 때는 의무적으로 군과 어민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반면 산업부 전기위원회의 발전사업 허가권 심사는 재무 분석과 기술 분석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발전사업 허가권을 받으면 해수면 사용권이 최대 80제곱킬로미터로 넓어지기 때문에 군 작전 지역이나 어업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점사용 허가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발전사업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군이나 어민과 갈등이 반복해서 빚어지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해상풍력 시장에 대한 정부의 방침 부재를 가장 큰 문제로 꼽습니다. 한국은 2036년까지 해상풍력 설비 용량을 원전 27기 분량인 27기가와트로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해상풍력 증가 수치 목표만 정했을 뿐 시장을 외국과 국내 민간기업, 발전 공기업에 어느 정도씩 분배할지 명확한 방침이 없다는 겁니다. 바다를 어떻게 관리할지 체계를 세우기도 전에 해상풍력 목표만 채우려다 보니까 중국의 해상풍력 설치 선박이 우리 영해를 무단 침입하고 해외 자본이 우리 앞바다에서 땅 따먹게 하는 바다 난개발이 극성을 부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상풍력 업계 관계자는 2024년 벌어지는 일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후세의 권리를 현재 세대가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나눠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되게 와닿는 얘기인데요. 이 바다를 어떻게 관리할지 체계를 세우기도 전에 해상풍력 발전을 서둘러 도입한 대가는 지역 어민들이 치르고 있습니다. 경남 통영 욕지도 해역이 대표적인데요. 이 통영 욕지도는 우리나라 멸치의 80%를 생산하는 경남 최대 조업지입니다. 인근 해역 대부분이 해양 공간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어업활동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욕지도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만 4건에 달합니다. 2척 이상의 어선이 이렇게 쌍끌이 방식으로 멸치를 잡는데요. 이 쌍끌이 방식으로 멸치를 잡는 어장 한가운데에 해상풍력 발전기가 꽂힐 판이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입지 발굴부터 개발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허가 여부만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지역 어민들이 해상 시위를 벌이면서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는 뒤늦게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공언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무분별한 해상풍력 사업을 제한할 특별법을 마련했지만 이 탄핵 사태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가장 활발한 전남 신안군도 어민과 갈등을 빚는 지역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해상풍력 입지로 알려진 신안군은 참여를 희망하는 발전 사업자만 10곳이 넘습니다. 게다가 피해 어민이 자망, 복합, 통발, 다짜망, 안강망 등 어업 종사자의 종류도 다양하고요. 업종별 어업인 단체도 제각각입니다. 지역 어민들은 특정 단체와 지역에만 어업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다며 불만이 큽니다. 우리 바다가 이렇게 몸살을 앓을수록 전기위원회 역할이 커져야 되는데요. 정작 전기위원회 운영 방식과 인적 구성은 여전히 화력 발전이 전력 생산의 중심이던 시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효유의 산업경제 딱 10분.